최근 LA를 덮친 대형 산불은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지역을 집어삼키는 최악의 산불인데요. 특히 부촌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약탈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LA 한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미국 전역에 퍼지며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LA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한인들은 이번 사태에서도 그들만의 특별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산불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보여준 그들의 선행은 미국 사회에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타임즈의 셰드릭 맥컬로우입니다. 30년간 이 도시의 희로애락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로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해에 이런 끔찍한 재난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편집실에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죠. 브래드가 급하게 달려와 LA 북서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후배들에게 취재를 맡겼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 했을 때 후배들의 만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 취재로 이끌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기사가 될 거란 예감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리콥터에 올랐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산티아나 바람이라 불리는 악마의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이 LA 북서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0배, 그 엄청난 규모의 땅이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팰리세이드와 이튼 지역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은 마치 지옥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재난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하늘은 시뻘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불길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켰죠. 동행한 사진기자의 외침에 시선을 돌렸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난 행렬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고급 승용차부터 허름한 트럭까지 줄지어 대피하는 차량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LA 한인회관을 발견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대피소를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도로 곳곳이 통제되어 있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들로 시야가 흐려 길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한인회관 앞에서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러 온 이재민들의 줄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구호품을 기부하러 온 사람들의 줄이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재난 현장을 수없이 취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놀라웠습니다. 첫날에만 마스크 8,500개와 담요 60개가 모였다고 하더군요.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보내온 물품들이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온 마스크,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온 생수, 뉴욕의 한인들이 보낸 구호 물품까지. 도움의 손길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인회관 내부는 마치 작은 군수기지를 연상케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배분하는 모습이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봉사자들 중 상당수가 직접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호품 포장을 돕던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산불로 집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담담하게 대답하시더군요.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한인회관 한쪽에서는 따뜻한 음식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컵라면, 우동 같은 한국 음식부터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조리되고 있었죠. 특별했던 건 이 음식들이 한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재민에게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며 한 젊은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느냐고 물었더니 곧바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인회관을 취재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1992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갓 발령받은 신임 기자였죠.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의 첫 대형 특종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격한 것은 단순한 특종거리가 아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코리아타운이 불타고 있을 때 한인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약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걱정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은 마지막 남은 생수를 나눠주었고 작은 식당들은 끊임없이 주민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죠.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인들의 이런 특성은 참 독특합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바로는 그들에겐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나눔의 정신이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서라고 할까요? 한인회관에서 본 광경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했다고 할까요? 1992년에는 개인과 작은 가게들의 자발적인 도움이었다면 이제는 커뮤니티 전체가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를 넘어선 그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1992년 당시 어린아이였을 2세들이 이제는 자원봉사의 주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부모 세대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더 편한 2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인 특유의 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그 속에서도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돕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있었던 여객기 사고 소식을 취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한인들의 봉사정신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LA타임즈의 특별 취재팀장으로서 그 사건을 밀착 보도했었죠. 한국의 여객기 사고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슴 아픈 사고를 보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사고 자체가 아닌 그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피해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24시간 상담소가 운영되었고 숙식이 모두 제공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교대로 피해 가족들을 돌봤다고 하더군요. 그때 한국의 동료 기자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특별하지 않다고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LA 산불 현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여기 LA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쉴 새 없는 봉사,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지원, 따뜻한 음식과 위로의 말들. 마치 거울처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국 재난구조대원들도 한인들의 이런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끊임없는 봉사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한 소방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이런 시민들의 협조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기업은 LA 소방관에게 샌드위치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의 이타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미담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YMCA 커뮤니티 웰빙 센터를 찾은 것은 산불 발생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인회관 취재를 마치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우연한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기부품을 싣고 온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까지 다양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체계적으로 물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이 완벽한 구호물품 집화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봉되지 않은 통조림과 빵, 잼 등 식품류가 분류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요와 의류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까지 필요할 법한 모든 물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래 훈련받은 전문가들처럼 능숙했습니다. 한 봉사자는 기부 물품을 정리하며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시작했던 일인데 소식을 들은 한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대로 24시간 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물품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식품류는 유통기한별로, 의류는 종류와 크기별로, 생필품은 용도별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물품들은 실시간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 중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감동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 퇴근 후 몇 시간이라도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주말에 가족이 함께 와서 돕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작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미국의 의회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처음 본다고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모습은 다른 지역 센터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를 마치며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던 것은 2015년부터 2년간이었습니다. LA 타임즈의 아시아 담당 특파원으로서 저는 한국의 여러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치, 경제 뉴스를 다루는 특파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끝없는 헌신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은 더 파워 오브 융하우 코리언즈 헬프 이치 어더였죠.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게 정의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가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으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LA 산불에서 보이는 한인들의 모습은 그때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같은 DNA가 흐르고 있다고 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의 실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제 후임 특파원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정을 이해해야 해. 당시에는 그저 문화적 특성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LA 산불 현장에서 한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단순한 문화를 넘어선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파원 시절 제가 쓴 마지막 기사의 제목은 What America Can Learn from Korean Community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같은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LA 산불 속에서 빛나는 한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LA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대피령으로 비워진 집들을 노린 약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LA 경찰은 급히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빈집을 터는 일이 늘어났다고요. 특히 부유층 거주 지역이다 보니 노린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을 하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약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이번만큼 조직적이고 대담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LA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한인들의 구호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경찰서장은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인타운 일대는 추가 순찰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와 상부상조의 모습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방송사는 재난이 드러낸 우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많은 시청자들이 한인 사회의 모습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혼란을 틈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이웃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은 작은 불씨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커뮤니티들도 하나둘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한인 교민들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 미국인인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몇몇의 미국인들은 한국을 본받자는 말을 하고 있죠. 그 후 미국인들도 도움의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요? 재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LA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산티아나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소방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지역의 대형 산불은 아직 진화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입니다. 산불과는 달리 파괴가 아닌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난 이 따뜻한 마음은 LA 전체의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인회관과 YMCA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LA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시의 이야기를 취재해온 저에게 이번 산불 사태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물론 끔찍한 재난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인 커뮤니티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저에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 마지막 큰 기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주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산불은 언젠가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보여준 이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은 이미 깊게 뿌리 내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희망의 빛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한인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한국인들의 DNA는 전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잡히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